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로짓 함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를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는 합격할 확률과 불합격할 확률이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든 5명의 학생의 합격 또는 불합격한 경우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인 가능도를 표현하면 P1 곱하기 1 빼기 P2 곱하기 1 빼기 P3 곱하기 P4 곱하기 P5와 같습니다. 이 가능도에서는 1번, 4번, 5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과 2번, 3번 학생이 불합격할 확률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함수를 수학적으로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pi yi승 곱하기 1-pi의 1-yi승. 그리고 이 식을 쉽게 설명하는 설명 자료나 강의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던 것이 이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반화된 복잡한 식은 사실 그 전에 이야기했던 5명의 학생이 합격 또는 불합격한 경우의 가능도를 표현한 식입니다. 우선 합격한 1번 학생의 경우부터 생각해 봅시다. 1번 학생은 합격했고 따라서 결과값인 y1은 1입니다. y1이 1이 되면 1 빼기 y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화된 식에서 y1은 1일 때 1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은 P1이 됩니다. 그리고 Pi의 yi승 곱하기 1-Pi의 1-yi승은 1번 학생의 경우에 P1의 1승 곱하기 1-P1의 1-1승이 됩니다. 그런데 P1의 1승은 P1이고 1-P1의 1-1승은 1-P1의 0승은 1입니다. 1-P1의 0승이 1인 이유는 모든 수의 0승은 1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산값은 P1 곱하기 1이 되고 결국에는 P1만 남습니다. 이 복잡한 식은 y값이 1 또는 0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한 확률만 남겨두는 역할을 합니다. 불합격한 2번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학생의 경우에는 결과값인 y2는 0입니다. y2는 0이 되면 1-y2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화된 식에서 y2는 0일 때 2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은 P2가 되고 불합격할 확률은 1-P2가 됩니다. 그리고 Pi의 yi승 곱하기 1-Pi의 1-yi승은 2번 학생의 경우에는 P2의 0승 곱하기 1-P2의 1 빼기 0승이 됩니다. 그런데 P2의 0승은 1이고 1 빼기 P2의 1 빼기 0승은 1 빼기 P2의 1승은 1 빼기 P2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빼기 P2가 되고 결국에는 1 빼기 P2만 남습니다. 로짓 분석의 복잡한 식은 y값이 1 또는 0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불합격한 사람에게 불합격한 확률만 남겨두는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사실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를 다르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형태로 쓰는 이유는 복잡한 형태의 식을 정리하고 미분하면 매우 깔끔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로짓 함수의 모형과 오드 레이시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오드 레이시오는 발생할 확률의 비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서 배당률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로짓 함수의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로짓 함수의 함수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짓 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는 로지스틱 t equals exponential의 t승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의 t승으로 표현됩니다. 참고로 로짓은 로지스틱의 약자입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t 값이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2의 t승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고 무한대 나누기 1 더하기 무한대의 값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t승의 값이 2의 t승의 역수인 1 나누기 무한대가 되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t승의 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0 나누기 1 더하기 0의 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지스틱 함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만을 가지게 됩니다. 로짓 분석은 로지스틱 함수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추정은 선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t를 선형화시켜주면 편리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t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로 선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친 5명의 학생 중 1번 학생의 t값은 t1은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 되고 x1은 1번 학생이 공부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로지스틱 함수를 다음과 같이 써줄 수도 있습니다. 로지스틱 i는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승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승은 pi. 이 식은 로지스틱 함수를 각 학생이 공부한 시간인 xi에 따라 개별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함수의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로지스틱 함수의 값을 i번째 학생이 xi만큼의 시간을 공부했을 때 합격할 확률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함수를 변형시키면 발생할 확률의 비율인 오드 레이시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격할 확률을 더 쉽게 선형화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함수를 오드 레이시오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승은 pi 곱하기 1 더하기 exponential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승으로 변형시켜줍니다. 그리고 exponential의 알파 더하기 xi 빼기 pi 곱하기 exponential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승은 pi로 이항시켜줍니다. 그러면 exponential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승은 pi 나누기 1 빼기 pi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변형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데 마지막을 보면 합격할 확률인 pi와 불합격할 확률인 pi의 비율이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승으로 선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격할 확률과 불합격할 확률의 비율이 바로 odd ratio가 됩니다. 합격할 확률을 도박에서 이길 확률로 생각하고 불합격할 확률을 도박에서 질 확률로 생각하면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의 비율은 도박에서의 배당률과 관련이 높게 됩니다.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 걸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길 확률이 낮은 곳에 걸면 배당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의 비율은 배당률과 역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생할 확률의 비율인 오드 레이시오가 됩니다. 오드 레이시오까지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짓 함수의 목적 함수를 정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합격할 확률과 불합격할 확률을
경우에 따라 구해서 곱해줍니다. 그 식은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pi의 yi 승 곱하기 1-pi의 1-yi 승입니다. 그리고 1-pi 부분을 분리해줍니다.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pi의 yi 승 곱하기 1-pi의 1승 곱하기 1-pi의 -yi 승. 이는 yi 승으로 묶어주기 위해서입니다. yi 승으로 묶어주면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pi의 yi 승 나누기 1-pi의 yi 승 곱하기 1-pi의 1승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드 레이시오를 활용하기 위해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pi 나누기 1-pi 전체의 yi 승 곱하기 1-pi로 정리를 해줍니다. 앞에서 오드 레이시오를 구할 때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 승은 pi 나누기 1-pi로 구해두었기 때문에 pi 나누기 1-pi의 자리에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 승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pi는 pi의 정의로부터 pi는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 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 승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1-pi도 구할 수 있습니다. 1-pi는 1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은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 빼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은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 따라서 1-pi의 자리에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를 넣으면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의 변형이 완성됩니다.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pi 나누기 1 나누기 pi 전체의 yi 승 곱하기 1-pi는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익스포넨셜의 yi 더하기 베타 xi의 yi 승 곱하기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이 완성된 결과입니다. 이 변형된 목적 함수에 로그를 취하고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하면 깔끔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식을 풀어주면 로직 분석이 됩니다. 이 식을 편미분하기 위해서는 로그 함수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익스포넨셜의 미분과 연쇄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선 결과만을 알려드리면 알파로 편미분하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pi는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타로 편미분하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pi 곱하기 xi는 0이 나옵니다. 선형 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두 개의 식이 선형 분석의 일개 조건인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i는 0과 비슷하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i 곱하기 xi는 0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i의 자리에 pi 대신 알파 플러스 베타 xi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형 분석은 선형으로 결과값인 yi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로짓 분석은 최대 가능도 추정법과 논리를 같이 하는 좀 더 복잡한 수학을 통해 결과값 yi의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짓 분석의 경우에는 선형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알파와 베타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로짓 분석에서는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수치를 넣어서 계산해보고 새로 얻은 수치를 다시 넣어서 또 계산해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계학에서는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 작업을 통해 최적의 수치를 구하는 방법을 수치적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설명하면 수치적 계산법 또는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넣어보면서 답을 구하는 과정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작업은 파이썬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통해 수치적 방법으로 로짓 분석을 실시하면 인공지능에서 활용하는 분류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로짓 분석이 기본적으로 분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